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오늘은 책 두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책 두 권에는 모두 해경궁 홍씨와 정조대왕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권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 한 권은 한중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한중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경궁 홍씨가 쓴 6권으로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꽤 분량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게 좀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조금 얄팍한 책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경궁 홍씨가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자기 일생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한중록을 좀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나중에 크시면 어린이가 더 커서 이쪽에 더 관심이 있으면 더 두꺼운 정말 한중록을 제대로 번역한 그런 거를 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은 배다리는 효자다리라는 이런 그림책인데요. 이 책에도 정조대왕과 해경궁 홍씨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책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배다리는 효자다리에서 이 배다리라는 거는 배다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정말 배로 만든 다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리를 세우려면 이렇게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된 상판을 얹고 또 그 예전에는 돌로 된 다리를 세웠겠죠. 그런데 한강을 건너 다니기 위해서 조그만 돌다리는 있었겠지만 그 임금님이 행차하시려면 행렬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고 또 뭐 가마도 가야 되고 뭐 말도 가야 되고 뭐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야 되니까 그 조그만 다리로 건너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배로 건너자니 그 수많은 사람과 말과 가마가 배에 탔다 내렸다 배에 탔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다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를 어떻게 세냐면 배를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차곡차곡 옆에 계속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앞부분이 이쪽에 가면 그 다음 거는 앞부분이 반대쪽으로 오게 이렇게 어긋나게 쫙 해갖고 쭉 붙입니다. 그래서 무슨 널판지를 붙이듯이 배를 쭉 붙여요. 그러면 이 강 이쪽에서 저 끝까지 배들이 이렇게 옆으로 쓴 채로 쭉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 위에 배가 이제 쭉 붙어 있으니까 그 배 위에다가 다시 널판지를 이제 쭉 깔고 그 위에 약간의 흙을 덮고 이제 거기로 다리처럼 돼서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게 만드는 배로 만든 다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다리를 여기서는 언제 만들었냐면 정조대왕께서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근데 사도세자가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뒤주에 들어가서 돌아가셨고 그 뒤주에 들어가서 죽게 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어요? 자기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놓고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이 영조대왕의 그러니까 손자죠. 정조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 할아버지는 임금님이시니까, 함부로, 뭐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을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정조가 나중에 임금님이 되신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애달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저쪽 수원 근처에, 화성도 짓고 그쪽에 또 능을 옮기고 자기 아버지의 능을 옮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행궁도 짓고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 아버지 묘를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소재가 된 그 배다리를 만들었던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해경궁 홍씨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부인이었고 정조의 어머니셨죠. 그 해경궁 홍씨가 환갑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다 좀 짧았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죠. 더군다나 이 정조 임금이 아주 효성이 지극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아주 아주 큰 잔치로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수원 화성까지 가서 거기 행궁까지 가서 거기서 아주 커다란 잔치를 벌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가야 되니까 가는 데만도 뭐 이틀 정도 걸려야 되고 또 오는데도 또 이틀 정도 걸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3일 정도 또 그 행사를 또 성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그 갔다 왔다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의 7박 8일 정도? 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큰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베푼 그 장면들을 다 거기에 또 궁중에 화원에 있는 그 화가들이 다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어야 되는 그런 건데, 예전엔 사진기도 없고 비디오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본 장면들을 화가들이 다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아, 당시에 잔치를 이렇게 했구나,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갔구나, 잔치상은 어떻게 차렸구나, 그때 파티를 할 때는 어떤 춤을 추었구나, 그거를 그림을 보고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예, 그런 굉장히 좋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잔치를 위해서 배다리를 만드는 장면을, 예, 여기다가 이제 소재로 썼어요. 그래서 그 배다리를 계속 그 구경하게 되는 어떤 소년이 나오고요. 그 배다리로 자기 아버지가, 예, 언제 오시려나 계속 기다리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행궁에 그 건설을 하러, 예, 갔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아버지가 오는데, 그 일이 끝나야 아버지가 오는데 아버지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계속 기다리다가 한강에 이 배다리가 생기니까, 아, 아버지가 저 배다리로 오시려나, 아니면 내가 저 배다리를 건너서 아버지를 만나러 갈까, 예,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소년의 모습이 나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배다리를 구경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효자다리라고 이름을 진 거는 정조 임금님이, 예, 그 배다리를 만든 목적이, 예,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러 가기 위해서, 또는 자기 어머니의 환갑 잔치를 하기 위해서 가는, 예, 그런 다리였기 때문에 효자의 다리다라는 이름을 제가 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다리는 효자다리라는 제목을 붙인 거고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 배다리에 관련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정조 임금님이 어찌나 그 기술적인 면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지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지시를 내리시고, 근데 그 이전에 이 배다리를 만들어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신하 중에 그 배다리를 만들어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조 임금님이 오히려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지시를 하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배다리가 해체됐을 때는 어디다가 그거를, 뭐 그런 이제 부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할 건지까지 너무나 그 세세한 지시를 내리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그 배를, 이제 백성들의 배를 빌려서 거기다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날 며칠을 그 사람들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돈을 계산해서 배 빌린 싹을, 예, 다 이렇게 주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한 분이셨더라고요, 정조 임금님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정조 임금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또 어떻게 이런 기술적인 거, 세세한 거, 예, 그런 관리하는 거, 뭐 끝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 또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다 생각을 하셨을까. 예, 정말 생각이 깊은 분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종록 같은 경우에는요, 해경궁 홍씨가 쓰신 건데, 여기서는 제가 해경궁 홍씨가 자기 조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자기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체로 제가 좀 약간 풀어서 썼어요. 왜냐하면 그 6권의 기록을 다 옮겨서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또 그거를 그냥 번역체로 또 하면 또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조카에게 자기 일생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끝에 그 조카가 그 책을 보고 이제 자기의 감상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홍수영의 생각이라기보다 저희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어서 이 부분만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환갑의 한중록을 2권 쓰신 해경궁 마마는 67에 1권, 68에 1권, 71 되시던 해에 또 2권, 모두 6권의 책을 쓰셨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옛일을 잊지 않으시고 이토록 세세히 기록하신 걸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두 분 모자는, 그러니까 정조와 해경호 홍씨죠, 늘 서로를 걱정하면서 지내셨다. 모자의 다정한 사이가 특별한 슬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지라 두 분 정이 도타올수록 바라보기에 안타까웠다.
그러나 정조대왕도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 해경궁 마마는 의지하던 분을 잃으시고 또 15년을 서럽게 사셔야만 하였다. 기품 있고 다정하며 아름다운 여인이셨으나 그 깊은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사셨던 분. 이 책에는 그분의 눈빛과 숨결이 들어있다. 긴 세월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적으시며 또 얼마나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셨을까. 눈물에 먹을 갈고 한숨으로 먹물을 말리셨을 것이다. 부디 기억하여 주시라. 이 슬픈 황후의 원통함과 지혜로움을 많이 하셨던 두 임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아픔이 있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죽였어야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겠으며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죽는 거를 봐야 되던 아들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으며 또 그 모든 거를 지켜보면서 혼자 오랜 세월을 계속 그걸 가슴에 묻고 살았던 해경궁 홍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뭐 이거는 조금 더 어린 친구도 읽을 수 있고 요거는 조금 글밥이 있어서 조금 더 큰 친구들이 읽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읽고 자란 친구가 나중에 한중독도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